안녕하세요. 비스바든 한글학교 교사 유재건입니다. 2020년 유럽 청소년 홈캠프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MBTI라는 심리 검사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왜 태어났고 또 왜 살아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이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한 15살 정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기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당시 TV에서 이병헌과 송혜교가 주연으로 하는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오는 그 이병헌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병헌이 아닐까? 나는 왜 이병헌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이병헌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병헌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나처럼 생각할까? 아니면 이병헌처럼 생각할까? 어쩌면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정말 제게는 너무나 뚜렷하고 지속되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낯설게 여길 때도 있어요. 창창하고 황홀한 우주 가운데 태어나고 떠나는 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에 내동껴쳐진 존재래요.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누구하고 약속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항상 어떤 걸 결정해야 되고 선택하는 것들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불안 가운데 세상에서 내동댕이 쳐진 존재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로 종합해보면 결국 바로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들에서 당황스러우시지요. 한국에서 MBTI가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10년, 15년 전에 유행하던 엄청 오래된 것인데 왜 요즘 사람들이 이 MBTI 검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물론 학교나 기업, 관공서 같은 곳에서 MBTI를 검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었는데 왜 갑자기 2020년대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갑자기 MBTI에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너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나의 미래가 궁금하고 또 나의 미래가 궁금할 때 사람들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탐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어야 하고 학교도 못 가고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도 없기도 하지요.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다 보면 이런 작은 검사를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광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시대. 그래서 특별히 10대, 20대가 이 MBTI 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BTI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MBTI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라고 했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간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인간의 사람들의 몸에 있는 체액을 통해 사람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기도 했다고 해요. 또 미국의 인디언들은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삶을
구분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각 지역마다 특별한 행동 유형과 연결 지을 수 있는데 북쪽은 정직을, 남쪽은 지혜를, 동쪽은 상상력, 그리고 서쪽은 성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브 융은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 융을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제자가 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론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것, 바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피자와 치킨 중에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피자를, 또 어떤 친구들은 치킨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짜장면과 짬뽕을 좋아하는지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결정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론이 MBTI 심리검사의 기초 이론이 되는데 이후 설명하겠지만 MBTI의 4개의 축 중에 3개의 축을 칼 융이 만듭니다. 이후에 칼 융의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캐서린 브릭스와 이자벨 마이어스라는 두 미국인 모녀가 융의 이론을 40여 년 동안 확장시키고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했어요. 이 MBTI라는 단어의 뜻은 두 모녀의 성을 딴 마이어스, 브리기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이 연구하면서 만든 심리 검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선호 경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심리적 선호 경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억압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이 있지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있어요. 이 선호하는 손을 중심으로 사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선호 경향이라고 해요. 어떤 친구들은 밥을 먹을 때나 글씨를 쓸 때 오른손이 편하고 또 어떤 친구는 왼손이 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른분들은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글씨를 쓸 때 왼손을 사용하면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실 선호하지 않는 것들 사용함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왼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려고 한다면 아마 글씨 쓰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하기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부모님께서 무조건 공부해라 강요하는 것도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심리적 선호 경향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오른손과 왼손 중 어떤 것이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한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리적 선호란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 또 선택적으로 더 많이 자주 사용하고 쓰이는 것, 선택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상대적으로 편하고 쉬운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심리적 선호, 심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MBTI의 4가지 축을 알아볼까요? MBTI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크게 4가지 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E냐 I냐,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라고 나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를 중심으로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구분되는 것이죠. 외향성은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내향성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서 혼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이들은요 일단 말을 시작해요. 굉장히 표현력이 좋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입이 막 근질근질거립니다. 근데 우리 I형의 내향성인 친구들은 말을 하기 전에는 저 친구의 감정이 어떤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생각이 다 끝나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E형, 외향성인 사람들은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깊고 좁은 관계에서 나와의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더 만족감을 느껴요. 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가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성향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남동생이 있는데 저는 전형적인 외향적인 사람이고 동생은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아요. 저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은 말이 없어요. 말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야, 너 내 얘기 듣고 있니? 대답 좀 해봐. 답답해 죽겠어. 또 동생 입장에서는 혼자만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서 그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반대 성향의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먼저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바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보다 많이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축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감각은 우리의 오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직관은 육감, 직감, 예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정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직관적인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조적인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정해진 원칙과 매뉴얼이 있을 때 그것을 대부분 따르면서 난 행동하는 편이다? 그러면 감각형에 가깝고요. 눈에 보이는 절차나 원칙과 매뉴얼이 있지만 이런 거 뭐 필요해? 딱 느낌, 촉이 왔어. 이것이 직관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뭔가 어떤 방향이나 절차를 약간 무시하고 직관을 활용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까운 친구들이 N, 직관형이고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친구들은 S, 바로 감각형인 사람입니다. 이 감각형인 친구들은요, 절차를 굉장히 밟는데 단계별로 제시하고 설명도 단계별로 해요.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듣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 이론, 그리고 창의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현재가 아닌 미래에 강한 스타일이 바로 직관형입니다. 다른 유형들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데 감각형과 이 직관형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MBTI 강의 후에 감각형과 직관형을 나누어서 그룹 활동을 하는데 이제 동화를 창작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라는 첫 문구만 주고 다음 이야기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감각형의 친구들은요, 주로 현실 세계 일들, 직장, 결혼 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직관형의 친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동물이 말을 걸어오거나 길가에서 큰 금덩어리를 줍는다거나 등등 말이지요. 또 여행을 다녀온 두 친구들에게 여행 어땠어? 라고 질문을 해보면 감각형의 친구들은 여행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또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직관적인 친구들은요, 그냥 이번 여행은 즐거웠어. 세 번째 유형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업무 중심, 뭐 일을 해결하는 문제 중심이면 사고형에 가깝고요. 반대로 사람 중심, 사람의 상황에 맞추는 상황 중심이라면 감정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사고형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기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났지요. 반면에 감정형은 왜 그렇게 생각해 하면 느낌이 왔어. 느낌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고형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요. 자기만의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감정형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변화를 잘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오늘은 왜 저러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유형은 남자가 사고형이고 여자가 감정형일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두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던진 말에 여자친구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남자는 왜 화가 났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인지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이런 남자친구의 반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형의 여자친구는 자신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해주길 원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일이 있을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생활 방식이에요. 이 생활 방식에 따라 판단과 인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판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컨트롤 되어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형식으로, 그래서 내일도 나는 이것들을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것, 이런 욕망이 강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인식형들은요, 인생은 다가오는 삶을 즐기는 것이지 어떻게 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런 인식형들은 인생 자체를 그냥 즐겨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두근두근 거린다. 그럼 이제 판단형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두근두근 거려라. 나는 계획을 세울게. 판단형들은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딱 추진력이 생깁니다. 좋아. 이렇게 가는 거야. 무엇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에 인식형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라고 상상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이것도 생각했다가 저것도 생각했다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급하게 추진하기도 해요. 두 유형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이제 판단형인 사람들은요, 정말 세세하게 시간표를 세웁니다. 차표는 어떻게 할지, 숙소는 어디가 좋은지, 또 아침은 무엇을 먹을지, 오전에는 어디에 가고 오후에는 어디에 갈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반면에 인식형인 친구들은요, 어떤 여행 목적지를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틀이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여행? 그거 즐거우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참고해서 함께 조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MBTI의 네 가지 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MBTI는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두드러지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MBTI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MBTI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MBTI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요, 우리의 IQ라든지 학습, 정서, 스트레스나 질병, 도덕성과 같은 것들은 사실 측정할 수 없어요.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너 내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나는 분명 외향적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내향적을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MBTI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BTI는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검사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건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MBTI를 너무 맹신하게 되면 내 생각을 더욱 굳게 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믿게 되면 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아리의 창이라고 심리 이론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영역. 두 번째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영역. MBTI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와 네 가지 영역이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남들은 알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영역. 그래서 타인에게 진단을 받기도 하지요. 마지막 네 번째,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영역, 미지의 세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MBTI를 무조건 믿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틀에 갇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너는 무슨 영이야 라고 물으며 나는 ESTJ야, INFP야 라고 대답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영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지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MBTI는 4개의 축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다고 했죠. 에너지를 쓰는 방향, 정보 수집 방식, 그리고 판단과 결정, 생활 양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13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이유는 어떤 유형일까요? 아이유는 INFP라고 해요. 물론 각 유형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잔다르크형, 이상가형, 몽상가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INFP에서 I는 내향성을, N은 직관형을, F는 감정형을, 그리고 P는 인식형을 뜻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아이유는 혼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조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며 감정적이고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데프콘은 어떤 유형일까요? 데프콘은 ESTJ형이라고 해요. 사업가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ESFJ에서 E는 외향성을, S는 감각형을, T는 사고형을, 그리고 J는 판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합하면 데프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을 따르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계획을 세우고 따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의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는 모든 유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6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미 검사지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유형인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각 유형마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각 유형들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ISTJ, 소금형입니다. 이 소금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소금 혹은 완벽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금형의 대표 인물로는요, 조지 워싱턴, 조지 부시, 또 갓세븐의 마크, 소녀시대의 써니, 그리고 아이콘의 정찬우, 또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소금형은요,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철저하고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할 때도 항상 차분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데는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또 이들은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차분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바쁩니다. 신중하고 조용하며 또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한 사람들을 소금형이라고 해요. 두 번째, ISTP, 백과사전형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망주의자 혹은 모험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은요, 뭐 탐 크루즈, 뭐 김연아, 아니면 뭐 박명수, 그리고 트와이스의 나연, 뭐 인피니티의 성규 맞나요? 성규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과묵하고 분석적이고요, 적응력이 아주 강합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런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유형입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좋아하기도 하면서 반면에 일과 관계되지 않은 이상 자신을 개방하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대체로 사람들을 잘 사귀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적응력이 강한 유형에 속합니다. 세 번째, ESTP 활동가형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정보통, 해결사, 수완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은요, 고갱, 아니면 해밍웨이, 뭐 B2B의 정유론, 또 우주소녀의 연정, 또 미스터T의 황윤성 등이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보통 관대하고 느긋하며 어떤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방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관용적이기도 하고요. 있는 일을 그대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아주 능한 친구들이고요. 근심이 없고 어떤 일이든 즐길 줄 아는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어떤 기계 분야 혹은 뭐 조립과 같은 이런 CG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ESTJ 사업가형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는요, 뭐 사업가, 행정가, 뭐 관리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ESTJ에 속한 이제 뭐 연예인들을 보면 뭐 갓세븐의 뱀뱀, 뭐 모모랜드의 제인, 그리고 데프콘 등이 이 유형에 속해 있는데요. 이 사업가형은요, 어떤 일들을 조직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출범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체계적이고요. 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이끌어가는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또는 실용성이 없는 분야에는 큰 흥미가 없어요. 그러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규칙을 중요시 여기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추진해가는 유형이 바로 이 사업가형에 속한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ISFJ 권력형입니다. 어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통주의, 뭐 확실한 참모, 정의정돈의 왕, 깔끔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인물로는요, 마이클 조던, 뭐 태연, 그 트와이스의 뭐 정연이나 다연, 뭐 선우 이런 연예인들이 속해 있고요. 이 유형들은요, 조용하고 친근하고 책임감 있고 양심이 바른 친구들입니다. 맡은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요, 계획의 추진이나 안정감을 줍니다. 매사에 철저하고 또 성실하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세부적이고 어떤 친밀한 반복을 요구하는 일에 끝까지 일을 해내는 인내심이 높은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ESFP 성인 군자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뭐 백현, 뭐 유재석, 뭐 보미, 그리고 뭐 슬기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이 없이 다정하고 또 친절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친구들입니다. 또 이들은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따뜻함을 나타내며 마음이 따뜻하고 동정적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충돌을 피하고 자기 견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충실하게 따르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ESSP 사교형입니다. 이들은 분위기 메이커예요. 뭐 대표 인물로는요, 뭐 수영, 뭐 2PM의 우영, 뭐 모모랜드의 주희가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SFP는요, 사교적이고요, 수용적이고 친절하며 모든 것들을 즐기는 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많아 끼어들기 좋아하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활동에 관심이 많고 또 새로운 사건 혹은 물건들에도 관심과 호기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이론이나 책을 통해 배우기보다 경험 등의 실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ESFJ 친선 도모형입니다. 이들은요 현대판 현모양처예요. 대표 인물로는요 초롱, 제이홉, 그 다음에 해리, 유재건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ESFJ 유형은요 사람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고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재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심적이고요. 정리정돈을 잘하고요. 참을성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일에 열중하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INFJ 예언자형입니다. 내향적 직관형 혹은 통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테레사 수녀 혹은 마틴 루터 킹, 솔라, 강승윤, 엑소의 카이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요, 인내심이 많고 독창적이며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요. 타인에게 말없이 영향을 미치고 양심이 바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창성과 사적인 독립성이 강하기도 하고요. 또한 남에게 강요하기보다 행동과 권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따르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유형입니다. 열 번째, INFP 잔다르크형입니다. 이들은 내향적 감정형으로 이상주의자 혹은 몽상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헬렌 켈러, 아이유, 그 다음에 정국, 그리고 레드벨벳의 조이 등이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 유형은요, 성실하고 이해심이 많고 개방적입니다.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적인 어떤 신념이 강합니다. 삶의 여유를 만끽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따뜻하지만 상대방을 알기 전에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용하고요. 자신이 관계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강하고 성실합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입니다. 11번째, ENFP 스파크형입니다. 멀티태스킹 혹은 불을 지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이효리, 그리고 RM, 뷔 맞나요? BTS 뷔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은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일상에서 활동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뭔가 열성적이고 창의적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잘 도전하고 시도하는 친구들이에요. 따뜻하고 열정적이고요. 활기도 넘치고 재능도 많고 관심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내는 유형입니다. 12번째, ENFJ 언변응숙형입니다. 이들은 타고난 교사 혹은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지민, 수호, 찬열, 예린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형은요, 사교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민첩하고 참을성이 많고 성실한 친구들입니다. 주위에 민감하며 책임감이 강하고요. 사교성이 풍부하고 인기 있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도 한다고 해요. 13번째, INTJ 과학자형입니다. 유리 같은 형 혹은 범생이, 백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인물로는요, 강동원, 김유정, 그리고 손나은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 유형은 의지가 강하고 아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분석력이 뛰어나고요. 행동과 사고에 있어서 독창적입니다. 어떤 관심을 끄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든 없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단호합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고집이 세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14번째, INTP, 아이디어형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혹은 관주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은지나 기안84 그리고 진, 슈가 이런 친구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은요, 조용하고 과묵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일을 잘합니다. 특히 이론적인 과학 이런 것들을 즐기고요,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주로 자기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지만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이야기들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 않고 있어요. 관심의 종류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가 빠르고 높은 직관력으로 통찰하는 재능과 지적 관심이 많은 유형입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디어에 몰입해서 주위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15번째, 발명가형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는요, 에너지 덩어리, 문제 해결사, 넘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인물은요, 육성재, 한예슬, 제시가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유형은요, 박학다식하고 독창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혁신가이며 창의력이 풍부하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유형입니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방면에 재능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 또 민첩하고 여러 가지 일에 재능을 발휘해서 자신감이 넘쳐나는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ENTJ, 지도자형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지도자, 개혁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나 지코, 스윙스, 키, 티파니 등이 여기에 속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유형들은요, 철저히 준비를 하고 활동적이며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장기적인 일을 계획하는데 선호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획하고 또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목적 달성을 추진시키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확실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필요로 할 때는 강하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솔직하고 결정력과 통솔력이 있는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MBTI의 16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나라별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독일은요, ESTJ, 사업가형, 사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이지요. 영국은 INTJ, 과학자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체를 조망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탈리아는 ENFP, 스파크형이라고 해요. 열정적으로 새 관계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죠. 오스트리아는 어떨까요? ESFP, 사교형입니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프랑스는 ENFJ, 언변능숙형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도모하며 협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ENTJ, 지도자형이라고 해요. 비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모든 유형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나라별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재미있는 사실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MBTI를 통해 나는 누구일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심리 검사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발전하고 또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되지 않는 나만의 세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